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큐브리드의 장현석입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 들으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 발표는 앞서 제가 TV로의 발표를 들으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개념상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먼저 High Availability, 즉 H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큐브리드가 어떻게 이 H를 구현을 했는지 큐브리드의 각각의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큐브리드의 로드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A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HA 아까 HA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장애 대비용으로 이중화하는 구성에 대한 필요도 물론 있지만은 가장 HA가 필요한 시장이 인터넷 서비스 분야입니다. 최근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HA 요구사항은 필수 조건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클라우드라든지 가상화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니즈들이 있기에 HA가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무정지 시스템입니다. 24시간 올데이 무정지 시스템이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는 예측하지 못한 트래픽의 증가에 대해서 컨트롤이 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다르게 변곡이 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서비스의 워크로드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대하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대용량 데이터들을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스케일 인아웃이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고사양 서버에서는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X86 같은 저비용, 저가의 서버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러한 니즈들을 HA에서는 크게 기술을 하이 어빌리티하고 페일오버를 통해서 무정지 서비스를 구현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위키피디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퍼레이셔널 컨티뉴이티, 즉 운영 지속성을 위해서 디자인된 프로토콜이나 관련된 구현 기술을 하이 어베일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페일오버는 어떤 액티브 서버가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 장애에 의해서 예기치 못하게 비정상으로 종료가 됐을 때 스탠드바이 서버가 대체를 해야 돼, 자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제 큐브리드에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리드의 HA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큐브리드는 특이한 다른 DB와 다른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저희 HA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리드는 다른 DB와 다르게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부분하고 서버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닌 중간에 브로커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브로커 모듈이 중간에 있으면서 저희는 3티어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브로커가 하는 역할은 커넥션 풀링이라든지 파싱, 오티마이징, 릴레이 리퀘스트, SQL 로깅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서버가 했던 모든 것들을 브로커가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브로커는 물리적으로 서버와 같은 서버 하드웨어에 탑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하드웨어로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 특히 커넥션 풀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커넥션들을 저희들이 분배를 해주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HA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어떤 뜻이냐면
기존의 타 DB에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요청되어 온 리퀘스트를 커넥션을 바로 다이렉트로 서버로 받지만은 큐브리드는 브로커를 통해서 리퀘스트들을 비지하지 않은 각각의 서버의 상태들을 확인을 하고 각각의 서버에서 해당되는 리퀘스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서버의 상태를 보고 제일 유효 상태에 있는 서버를 골라서 해당되는 요청사항을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브로커는 1대-N 구조가 아니라 N-N 구조로도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웹서버가 여러 대 있을 때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각각의 브로커에 접속을 할 수 있고요. 브로커는 각각의 브로커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서버에 대해서 가장 비지하는 상태를 찾아서 연결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오라클이나 마이애스큐엘, 타 RDBMS는 예를 들어서 JDBC 커넥션이 있을 때 다이렉트로 DB 커넥션을 맺던 것들을 큐브리드에서는 각각의 해당되는 커넥션들을 브로커의 커넥션 풀링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DB에 서로 간에 매핑하는 기술을 통해서 커넥션을 연결해 줌으로써 해당되는 커넥션 양을 서버에 전달되는 양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큐브리드 H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결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큐브리드 H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앞선 세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큐브리드는 복제 기반입니다. 리플리케이션 기반의 디스크를 공유하지 않은 쉐어드 나싱 구조이고요. 쉐어드 나싱 구조를 통해서 액티브 서버가 스탠바이 서버로 데이터를 동기하는, 즉 복제하는 구조고요. 이 복제할 때는 트랜잭션 로그를 다중화해서 트랜잭션 로그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액티브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면 당연히 스탠바이 서버가 액티브 서버를 대신하게 되고요. 큐브리드는 서드 파티 제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 내장된 핫빈 메시지를 통해서 각각의 서버와 DB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매뉴얼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오토 페이로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큐브리드 H의 가장 키 메시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이 다른 DBMS에서 구현하는 HA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세 개가 이게 상용으로 지금 구현되는 HA의 각각의 DB HA 기능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잘 아시는 오라클의 RAC, 그 다음에 MS SQL 클러스터, MySQL 클러스터도 이건 오픈 소스가 아니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과 MS SQL은 쉐어드 에브리싱, 즉 디스크를 공유하는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으로써 복제 기반도 아니고 어떤 동기하는 방식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토에러가 당연히 디스크를 공유함으로써 가능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문제는 고비용, 고가의 서버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고비용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클라우드나 아까 같이 어떤 서버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구조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 좀 되겠습니다. MySQL은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MySQL 클러스터 부분, MySQL 리플리케이션과 리눅스의 핫빗을 사용한 기능, MySQL 리플리케이션과 메모리 DB를 활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이 중간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MySQL과 큐브리드는 모두 쉐어드 나싱 구조입니다. 복제 구조이고요. 리플리케이션 구조는 로우 베이스와 스테이트먼트 베이스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로우 베이스는 트랜잭션 로그로 동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 베이스는 SQL문, 즉 SQL 쿼리 자체를 그대로 보냄으로써 동기를 맞추는 부분인데요. 스테이트먼트 베이스 이 구조는 동기화할 때 마스터 서버에 부담을 많이 주는 구조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장애가 났을 때 해당되는 장애 시점을 찾기가 좀 난해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기화 부분은 어싱크 비동기 부분과 싱크 동기화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중간이 세미싱크 각가지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리드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트 전혀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MySQL 클러스터 같이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큐브리드 DBMS도 오픈소스지만 큐브리드에서 구현하는 HA도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전혀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HA를 구성하는데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복제 기반의 쉐어드 낫싱 구도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로그로 동기화하는 로우 베이스, 그리고 가장 다른 것과 차이점이 있는 동기화 방식이 싱크, 세미 싱크, 어싱크 세 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뒤에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기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기화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부분이 지금 액티브 서버, 마스터 서버고요. 오른편에 이 두 가지가 슬레이브, 즉 스탠바이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데이터가 라이트가 돼서 디스크에 저장되고 트랜지션 로그에 기록이 되면 트랜지션 로그에서는 각각의 스탠바이 서버의 로그 라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트랜지션 로그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 라이터가 해당되는 리퀘스트를 받으면 해당되는 로그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이 부분이 동기화할 때 동기화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로그 어플라이를 통해서 해당되는 스탠바이 서버에 기록을 하는 이러한 복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저희들이 싱크 모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크, 세미 싱크, 어싱크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마스터에서 어떤 데이터가 라이트가 돼서 커밋이 되면 마스터는 아까 보시다시피 슬레이브에 라이트 리퀘스트, 즉 로그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슬레이브에서 로그를 받았을 때 내가 정확히 그 해당되는 로그를 받았고 정확히 기록이 됐고 슬레이브 서버에 해당된 데이터가 기록이 됐다라고 싱크가 100% 완료가 됐다 하면 완료되는 신호를 마스터 쪽에 보내는 게 한 프로세스가 되는 게 싱크 모듈입니다. 즉 해당되는 슬레이브 서버의 데이터의 정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마스터에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싱크 구조고요. 어싱크 구조는 속도상 마스터의 아무래도 이 동기화하는 시간을 기다리면 마스터 한 대에서 스탠드 언론 상황에서 데이터가 기록되는 속도보다는 편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만약에 중요하다면 마스터 서버는 어싱크 방식을 통해서 나는 리퀘스트 보내고 너가 어떻게 기록됐는지는 관여는 안 하겠다. 나는 발송된 걸로 내 임무를 끝내고 마스터는 데이터를 기록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어싱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레이브는 후속 여러 가지 동기화 작업들은 슬레이브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간에 보완한 게 이제 세미싱크 방식입니다. 세미싱크는 우리가 속도도 놓칠 수 없지만 데이터 정합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보는 부분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세미싱크는 데이터를 보낼 때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그룹핑을 해서 그룹핑한 데이터를 같이 보냅니다. 즉 어느 데이터가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슬랩에 보내고요. 마스터는 계속 그 작업을 하되 그 그룹핑 데이터들이 돌아왔을 때 100% 정합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정합성이 안 됐을 때는 마스터에서 후에 롤백을 하는 다시 뒷단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동기하는 기능이 세미싱크입니다. 그래서 세미싱크랑 싱크 부분을 보면 싱크 부분은 스피드는 낮지만은 정합성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에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어싱크는
스피드가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정합성은 스피드 외에 중요하지 않다 했을 때 어싱크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한 게 세미싱크가 그룹핑해서 뒷단에서 작업을 해주는 부분이 세미싱크 동기화 방식이라 볼 수가 있고요. 큐브리드는 이러한 그 HA 모드를 컴피그 파일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일오버, 그중에서 오토 페일오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자체적으로 내장된 네이티브 핫빗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되는 이 물음표가 핫빗 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되는 각각의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 서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헬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슬레이브 서버나 마스터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항상 실시간 감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액티브 서버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슬레이브 서버는 그에 대해서 내용을 감지를 하고 해당되는 이 핫빗이 지금 액티브 서버가 문제가 있으니 즉 스탠바이 서버가 마스터로 전환을 해라 하고 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슬레이브 서버는 마스터로 변환이 되고요. 기존의 마스터 서버에서 리드 라이트 하는 기능들을 슬레이브가 전담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액티브 서버가 다시 이제 저희들이 복구를 한다면 기존에 변경해주기 전까지는 기존의 슬레이브 서버가 마스터 기능을 대체해서 동기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단에서 이러한 구조를 보면 큐브리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브로커를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브로커도 서버뿐만 아니라 브로커도 이중화가 가능하고요. 브로커도 그 장애 대비용으로 해서 페일오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큐브리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설치되어 있는 큐브리드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서 JDBC라든지 CCI에서 각각의 브로커와 통신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한쪽에 브로커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면 큐브리드 인터페이스는 그걸 감지를 해서 또 설정되어 있는 제2의 브로커 서버에 연결을 시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브로커 서버는 기존의 장애가 난 브로커 서버를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버에서 장애가 나면 서버 장애는 브로커 서버에서 다시 감지를 하고요. 이 브로커 서버는 해당 설정에 따라서 기존의 스탠바이 서버를 마스터 서버로 전환해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큐브리드에서 지금 구현되어 있는 오토 페일오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페일오버 타임이 어느 정도 만에 완료가 되는지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CPU라든지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에 행이 났을 때는 페일오버 타임이 즉 서비스가 정지된 시간부터 다시 재시작되는 슬레이브가 마스터로 전환돼 서비스 시작하는까지 20초 이내에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DB의 프로세스 그리고 서버에 예기치 못한 셧다운일 때는 10초 이내에 서비스가 전환돼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정지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큐브리드 HA는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화 기반이라든지 좀 인터넷 서비스를 유연하게 구성할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리드 노드는 지금 세 가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마스터 슬레이브가 있고요. 거의 더불어서 리플리카라는 노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보면 마스터 노드는 잘 아시다시피 복제의 대상이 되는 노드고요. 액티브 서버를 사용한 읽기와 쓰기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입니다. 슬레이 서버는 마스터 서버로서 복제가 되는 대상 서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장애 대비용 뿐만 아니라 읽기 서비스, 즉 부하 분산까지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 서버에서 장애가 나왔을 때 마스터로 대체되는 서버는 슬레이브 서버입니다.
리플리카는 전적으로 부하 분산용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동기화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전환을 할 때 그 싱크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슬레이브 노드 하나로서 분담을 하고 다수의 리플리카 노드를 둬서 읽기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요. 이 리플리카 노드는 페일오버의 대상은 아닙니다. 즉 동기화의 대상은 되지만 페일오버 대상이 되지 않고 부하 분산용으로 사용되는 노드가 리플리카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마스터 슬레이브 리플리카 노드를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몇 가지를 보면 1대1 구조, H 스탠다드 잘 아시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가 될 수가 있고요. 1대 N, 이 H의 구조를 확장을 한 겁니다. 즉 슬레이브 서버를 2대 이상을 구축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부하 분산용, 장애 대비용도 있겠지만은 IDC가 서로 다를 때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IDC가 있는 곳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구성을 하는 게 1대 N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플리카 노드를 N개로 구성을 해서 장애 대비용도 되지만은 부하 분산용 역할을 하기 위해서 1대 N 구조로 구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로커 모드에서 브로커도 설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리드 라이트 기능, 리드 온리 기능, 슬레이브 온리, 그리고 프리퍼드 호스트 리드 온리, PHRO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브로커의 역할도 나눠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RW는 일반적으로 읽기 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즉 액티브 서버가 보통 연결을 할 때 RW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로커 모드는 액티브 서버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자동적으로 스탠바이 서버를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드 온리 서비스는 라이트를 제외한 읽기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이 부분도 스탠바이 서버, 자기가 연결된 스탠바이 서버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액티브 서버를 찾아가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브 온리는 읽기 서비스 제공을 하되 스탠바이 서버가 없으면은 액티브 서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멈춰버리는, 즉 슬레이브만 바라보는 그런 브로커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HRO 이 서비스는 리드 온리와 동일을 하지만은 서버가 N개가 있을 때 서버의 접속 순서 및 선정 기준을 미리 컴피그 파일에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내가 2번 서버가 장애났을 때 순서대로 3번, 4번, 5번으로 연결을 해라 라고 관리자가 미리 지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PHRO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구현된 그런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 마스터 슬레이브 1대1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브로커를 이중화해서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액티브, 마스터 DB와 그리고 스탠바이, 슬레이브 DB를 놓고 있습니다. 이 스탠바이 서버는 장애 대비용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지만은 읽기 부하 분산을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읽기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미 싱크를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장애 대비용이고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부분을 싱크 방식으로 설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익스텐디드 마스터 슬레이브 1대 N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서 한 IDC나 한 내부 시스템에서 구현을 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예가 IDC 이중화일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IDC에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를 하나 두고요. 혹시나 한 번 더 이 장애 대비를 위해서 다른 IDC에 스탠바이 서버를 더 하나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IDC 내에 있는 것들은 세미 싱크로 구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DC에서는 마스터에 같이 슬레이브가 세미 싱크가 싱크로 하면 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싱크 방식으로 설정을 해서 구현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탠디드 마스터 슬레이브 그 다음에 리플리카 1대 N 구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리드 연산이 많은 즉 네트워크 부하가 폭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액티브 스탠바이를 하고 N개 리플리카를 써서 여러 다수의 사용자들이 리드 서비스는
다수의 N개의 서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마스터 슬래브 1대1대 N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N 대 N 구조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뜻이냐면 현재 큐브리드가 향후에 클러스터 버전이 나와서 마스터 슬레이브가 모두 리드 라이트 기능이 가능하지만은 현재 HA는 마스터만 라이트 기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라이트 연산까지도 고려를 해서 마스터에 쓰기에도 부하 분산을 하고 싶다면 마스터를 여러 대를 둬서 각각의 HA를 구성을 하고요. 이 마스터는 쓰기는 약간의 그냥 기법이 필요한데 프로그램상 해싱 기법으로 1번부터 100번에서는 마스터 서버 1번,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마스터 서버 2번으로 접근하도록 구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NHN의 카페 덧글이 이러한 구조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지금 큐브리드 H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큐브리드는 오픈소스이고 HA에 대해서도 오픈소스로 무료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라이센스 비용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으시고요. 네이티브 하피 자체 리눅스나 어떤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큐브리드 자체만으로도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합빛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드파티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이 없는 구조입니다. 프리사이즈 앤 애큐리트 명료합니다. 설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각각의 설정값에 대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명확하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명확하게 구성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플렉서블합니다. 아까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일편적인 예고요.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플리케이션 모드와 브로커 모드를 혼용을 해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원하는 서비스에 최적화해서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아주 쉽게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용자의 매뉴얼을 보고 충분히 구성이 가능한 아주 구성이 쉬운 명백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HA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모든 부분이 장애 대비용도 있지만은 부하 분산용 그리고 대용량에 늘어나는 네트워크라든지 트래픽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큐브리드 4.0에서 퍼포먼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 개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큐브리드가 예전에는 좀 데이터 사이즈가 좀 타입이 약간 좀 데이터가 컸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4.0 부분에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즉 예전에 가장 필요한 데이터 성능을 위해서 필요한 인덱스 부분을 예전에 동일한 데이터에서 24기가였던 것을 6기가로 즉 한 4분의 1 정도 데이터를 줄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6,400만 건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고요. 데이터 부분도 예전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13기가였던 것을 10기가까지 줄여서 해당되는 데이터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퍼포먼스에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 개선들이 4.0에서 구현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큐브리드는 과연 얼마나 그 성능이 나오고 있는지랑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예전에 3.1 버전과 4.0 버전을 각각의 인덱스 타입에 대해서 테스트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순서대로 인서트, 업데이트, 실렉트, 딜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큐브리드가 예전에는 실렉트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높았는데요. 상대적으로 라이트하는 기능들이 즉 인서트하는 기능이 속도가 좀 낮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4.1에서 개선을 해서 초당 라이트는 보시다시피 6만 TPS 그리고 실렉트는 8만 TPS 정도의 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 8, 9만 건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도 점점 더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데이터 볼륨 사이즈라든지 속도 외에 신텍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덱스에 대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큐브리드가 많이 기능 개선을 이루었는데요. 비트리라든지 커버링 인덱스, 리미트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그룹 바이 노소트 디센드 인데시 스킨, 이런 기능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오른쪽에 그런 부분을 네이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투데이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미투데이나 이런 SNS 서비스가 IDMS가 많이 구조상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가 선택한 친구들끼리 모아주는 기능이 가장 RDMS가 부담이 되는 기술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 최근에는 NoSQL 같은 대체 기술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친구 수를 1명에서 50명, 그리고 2,000명 이상 해서 랜덤하게 그룹핑을 해서 세트한 결과 MySQL은 유니온이 가장 속도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ySQL과 큐브리드 4.0을 TPS를 비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큐브리드 4.0에서는 MySQL 기능 대비 해당되는 이런 인덱스 스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한 2배가량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테스트를 보면요, 인덱스를 다양하게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해당되는 인덱스가 걸려있는 테이블을 조회를 했을 때 보시는 부분이 왼편이 큐브리드, 마이아이사, 이노DB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타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타임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약 2배 가량 큐브리드가 4.0에서 MySQL 대비 우수한 것으로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절에서 대규모 인절을 해서 다양한 조건절이 왔을 때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MySQL, 유니온, MySQL in, 큐브리드 4.0, 그리고 큐브리드 유니온, in, 그리고 큐브리드 이전 버전을 보시면 되겠고요. TPS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큐브리드 4.0에서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HDD 대신 SSD가 많이 시장에서 니즈들이 많고 또 많은 기술이 발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SSD 환경에서는 큐브리드 대비 MySQL이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비교한 테스트입니다. 당연히 SSD가 HDD보다 성능이 높게 나온 건 당연하고요. 셀렉트라든지 인서트를 했을 때 MySQL과 큐브리드 모두 성능이 높아지지만은 SSD에서 이 디스크 I/O 부분이죠. SSD에서 큐브리드가 4배, 그리고 MySQL은 2.8배가 성능이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SSD 환경에서도 큐브리드가 MySQL 대비 디스크 I/O에서 퍼포먼스가 더 우월한 것으로 판명이 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브리드의 이제 로드맵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HA까지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어떻게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1년 7월에 저희들이 4.0이 릴리즈가 되었고요. 2011년 말에는 해당 다음 버전, 그리고 반기마다 해당되는 차기 버전이 릴리즈가 됩니다. 최근 버전, 어떤 솔루션 버전들이 뭐 안드로이드나 구글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코드명을 ABC 알파벳 순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을 좀 본따서 ABC, 살구입니다. 애프리컷, 그리고 바나나, 체리 순으로 저희들이 코드명을 명령을 했고요. 2017년 4Q에 나오는 부분이 DB 샤딩 부분입니다.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DB 샤딩 부분이 있고요. SQL, 오라클이라든지 MySQL 개발자가 큐브리드에 쉽게 올 수 있도록 기존의 MySQL, 오라클에 있는 SQL 신텍스들을 큐브리드에 포함시키는 SQL 컴패터빌리티 기능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뭐 퍼포먼스라든지 파티셔닝 기능들은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2010년 4Q에는 부가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리고 큐브리드를 여러 업무에 사용해서 라이트 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드 파티션과 혼합된 제품들을 저희들이 리리즈할 예정입니다. 그럼 차기 버전의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벌써 이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4.0과 애프리컷 이 부분에서 지금 비교가 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서트하는 기능들이 초기에 큐브리드가 기존 구조가 점점점 데이터가 지금 10만, 100만, 1000만 건 이상, 3000만 건 이상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큐브리드가 MySQL을 좀 역전하는 초기에는 좀 낮은 비율로 성능을 발휘했었는데요. 차기 버전에서는 데이터가 많건 적건 해당되는 충분한 히트 레이어를 발휘를 해서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작업을 차기 버전 나오지만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DB 샤딩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DB 샤딩은 파티션은 동일한 머신 안에 동일한 테이블을 분리를 하는 게 DB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B 샤딩은 멀티플 머신, 즉 각각의 파티션된 테이블들을 다른 머신에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대량의 데이터를 퍼포먼스 있게 좀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평적으로 멀티플 노드를 구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도 스케일 아웃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B 샤딩, 큐브리드 구현 샤딩은 브로커 단에서 메타데이터 디렉토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로커 안에서 해당된 데이터가 어느 DB에 위치해 있다를 자동적으로 디렉토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발면에서도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수정이 최소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큐브리드가 또 리리즈의 부분이 클러스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HA 기능은 리드 라이트와 리드 온리 기능이 각각의 마스터 슬래버 역할이 전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게 클러스터가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글로벌 스키마를 이용해서 각각의 DB의 각각의 역할별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큐브리드가 통합 전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벌써 지금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이러한 구조들을 통해서 계속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지금 적용이 돼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이나 뭐 여쭤보고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